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9월 3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미국은 노동절 연휴죠, 이건. 주말에 붙여서 월요일날 쉬니까 연휴로 휴장했다.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졌죠, 우리나라는. 증시 흐름이 지금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의심하다 지난주 후반부터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1일1비는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쉬었으니까 뭐 큰 틀만 말씀드릴게요. 자, 26,50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다시 한번 강세 구간으로 돌입하는 거고 25,5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약세 구간으로 돌입할 수 있다. 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아니하고 이 두 지수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도 26,100포인트에는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에 워낙 못 넘어오던 구간이었고 하기 때문에 저항 구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26,100포인트 위에 있으면 언제든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같이 쉬었죠. 미국이니까. 자, 8,000포인트 똑같이 말씀드리면 8,0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강세가 나올 수 있고 7,800포인트를 이탈하면 약세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죠.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휴장으로 눈치 보기 하면서 쉬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는 뭐 주말 지나고 미국장 열리기 전이니까 눈치 보기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오늘도 눈치 보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잘 들으세요. 기존에 시장이 약세 구간이었잖아요. 약세 구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세 구간일 때는 자, 이슈가 악재가 나와요. 악재. 그럼 악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이건 뭐 언제든지 나오는 거죠. 약세가 나오면은 악재가 나오면은 뭐 약세 구간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악재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네. 악재가 나올 때 밀린다. 근데 호재가 나와도 잘 안 올라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약세장이죠. 이슈가 없어. 이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눈치 보기를 쉬어야 되잖아요. 약세 구간에서 눈치 보기라는 게 없어요. 이슈가 없어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세 구간에서. 기존에 계속 그랬죠. 악재가 나오면은 개파락으로 해서 그냥 쭉 밀려버리고 이슈가 없으면은 횡보하거나 살짝 밀리거나 그래요. 심리적으로 안 좋을수록 더더욱 밀리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 뭐 아예 상승장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중립 정도 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지금 이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거나 쉬거나 하죠. 이제 오르거나 쉬거나 중립이거나 하잖아요. 지금 이슈가 없으면. 어제 중립이었죠. 지난주에도 이슈가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호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썸네일에도 적어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이슈가 없는 게 오히려 호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시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능성이었어요. 의심을 하는 거죠. 바뀌었나? 의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확정 말씀드린 게 1950포인트를 넘어오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1950을 이탈 안 하고 있죠. 이슈가 없으면 밀려야 되는데 이탈을 안 하고 두들기지도 않아요. 어제 오늘. 그리고 심지어 오늘은 악재가 있었죠. 악재가 있는데 시장이 안 밀려요. 횡보하죠. 무슨 악재가 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중국에서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 이게 뭐 기존부터 뭐 얘기는 나왔었는데 이게 무슨 악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미중 무역 협상이다. 근데
WTO에 제소를 하겠다? 미국이 뭐 관세를 먹인 건 맞지만 중국도 지들이 한 짓이 있는데 얘는 지들이 한 짓은 원래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WTO에 제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미중 무역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얘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왜 이게 악재인지.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악재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고위급 회담, 워싱턴에서 있는 회담. 날짜가 안 잡혔죠, 아직. 그럼 당연히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날짜 잡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서로 조율하는 게. 당연하죠. 중국은 우리가 추석 세듯이 중국도 명절을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날짜 잡는 게 애매하죠. 그 전에 해야 되는데 날짜가 지금 빠듯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9월 초중순 정도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중순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쉬어야 돼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짜 잡는 게 확실하게 결정되고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악재로 작용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는 밀려야 되는데 오늘 밀렸어요? 선생님 3포인트 밀렸네. 3.5포인트. 에이, 이건 아닙니다. 저 정도는 밀린 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0.17%죠. 약보합이라고 하죠, 이거는. 중립보다 약간 중립 이하 정도인 거지 약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보시면 변동성도 줄이고 눈치 보기 하잖아요. 미국장 열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죠. 악재를 반영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이게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달라요. 악재를 반영하지 않는 악재에 둔감해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이 하락장 끝에 이런 악재에 둔감해지는 시장이 오면은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나? 라고 보시면 돼요. 반등 가능성이 생기는 장이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악재는 당연히 뭐 하락하는 거고 이슈가 없어도 밀렸는데 이제는 뭐 악재만 없어도 괜찮은 장인 거잖아요. 그리고 악재 있어도 둔감해지는 장인 거잖아요. 호재를 찾기 시작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바뀐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기술적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금 종목이건 이런 지수건 21선 요 분홍색 선 있죠. 한 달 1개월 평균값이에요. 한 달 평균값을 넘어가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스피가 넘어와 있죠. 금요일날. 그것도 갭으로 해서 너무 멋지게 올려줬습니다.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거를. 그리고 나서 여기 1950 이탈만 안 하면 되는데 원하는 걸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오늘까지. 그리고 21선 요 한 달 평균값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 완만하게 하락하는 각도를 줄이다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끝부분이 말아 올리기 시작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1선이 지지선을 삼아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있다. 9월은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대신 그걸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다 해주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지금까지는 제가 나와야 된다고 한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제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강세예요. 뭐 오늘 미국의 요거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은 아닌데 보스턴 총재 에릭 로젠그렌 있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요? 로젠그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연준 FOMC에서 투표할 때 10표 중에서 이게 원래 12표인데 두 자리가 공석이라서 그렇습니다. 10표 중에 2표의 반대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중 한 명이 이 로젠그렌이라는 보스턴 연준 총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10표는 이사진 7표에 뉴욕 총재 1표, 8표가 고정이고요. 그리고 4표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나머지 11명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젠그렌이 오늘 연설을 한대요. 정확하게 강연을 한대요. 뭐 그게 그거죠. 강연을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이걸 잘 넘긴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일 뭐 강세가 나온다? 이러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거는 좋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우려감 있는 게 해소되면은 다 좋은 거잖아요. 크게는 1번은 미중 무역 전쟁이죠. 2번이 금리 인하. 금리 인하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 10명 중 한 표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기 성장의 둔화 인정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인정한다. 브렉시트 인정한다. 홍콩의 범죄 뭐 그 송환법이라고 하죠. 범죄인 인도 법안 인정한다. 이거 반대시 나오고 있는 것도 다 인정한대요. 경제 위험 요인이 많다는 거 인정한다. 인정은 하는데 미국이 그렇다고 뭐 성장률이 2%가 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눈으로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사람은 좀 확인되는 걸 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반대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적인 의견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연설을 하면은 갑자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름도 안 됐어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9월달 됐다고 제 생일 지났다고 갑자기 또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물론 저는 그런 발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발언을 한다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가죠. 반대하던 사람까지 금리 인하를 지지하기 시작했네. 그러면은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저는. 근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면 기존에는 주가가 확확 내려갔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훅훅 내려갔어요. 기본 음봉 아니면은 개파락 기본이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틴다, 양호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우리나라의 뭐 신문이나 이런데 크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겠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디테일하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발언을 역시나 했는지,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그럼 대박인 거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보시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주가에서 어떻게 하락으로 반응을 하는지, 하락이 아닌 쪽으로 적어도 횡보만 해도 괜찮은 정도고, 다른 호재가 없을 때 횡보했다 괜찮은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수는 별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약보합권에 있어도 종목이, 여러분 매매하기 엄청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분이 힘드신 게 맞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올라간 종목, 상승 종목은 200종목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800종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기억나시죠? 상승 종목에 비해서 뭐 한 종목 올라갔다 치면은 한 5종목, 4-5종목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확률적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찔끔 올라오고 내려가는 건 많이 내려갔으니까 더더욱 안 좋죠, 심리적으로. 근데 종목들이 이제는 오늘은 약보합이잖아요. 근데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439종목이 상승을 했고 내려온 건 364종목. 종목들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놈들이 좀 많아졌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강보합이니까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렇다 쳐도 좋은데, 코스닥이 상승 종목이 673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535종목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소폭 강세가 나와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강세가 나와도 상승하는 종목이 뭐 2개면은 하락하는 종목이 3개였단 말이에요. 기존에는 3개, 4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지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횡보했는데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호재를 찾기 시작하는 시장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같은 경우 580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여기를 안 건드리는 게 좋다라고 했죠. 이렇게 밀렸을 때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라고 했죠. 자꾸 건드리면 이거 한번 이탈해서 약세 구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안 건드리고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데 잘해줬어요. 21선 이쁘게 돌파해줬고 620까지 올라왔죠. 뭐 620이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나마 의미를 준다라고 하면은 뭐 어제 양봉에 의미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이 음봉 있죠. 장대 음봉을 넘어가는 흐름이었으니까 차라리 어제가 흐름이 좋은 거고, 오늘은 이 돌파한 구간을 이탈하지 않은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620에다 큰 의미를 두진 않죠. 630에다 큰 의미를 두긴 합니다. 저는 630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지선 저항선으로 활약을 하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630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오면서 61선 건드리고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21선 터치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나오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모습은.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630을 돌파 못하고 이 구간에서 밀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630 한번 건드려만 줘도 저는 꽤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롤로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흐름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 거에 제가 오늘은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매일 봐드리는 종목이죠. 44,000원 요 넘어갈 뻔 하다가 못 넘어가고 21선 그나마 유지해준 게 다행이었는데 오늘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다. 요 위로 다시 넘어와 줘야 된다. 적어도 44,000원 회복할 때가 제일 좋은 거고, 43,500원에서 44,500원 차이잖아요. 그럼 44,000원 회복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낫고, 만약에 뭐 이재용 부회장 뭐 이슈로 해가지고 좀 밀린다라고 하면 요 41,000원에서 41,500원 있죠. 이 구간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여기가 밀린다고 계속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다. 이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매매하실, 나는 무조건 밀린 다음에 매매할 거야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입 벌리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41,000원에서 41,500원. 아니다, 나는 여기서 매매하겠다는 44,000원 회복될 때 매매하시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저 이재용 부회장 이슈는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업을 아예 크게 흔들어서 뭐 기업을 뭐 매출을 뭐 뒤흔들고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이제 판결을 하겠지만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반도체 업황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고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응 가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금요일날 갭으로 21선 넘어서 뽑아줬고, 이게 하이닉스의 수급이 좀 더 쏠린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데 61선을 하이닉스가 넘어가 있으니까 이게 좀 더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61선이 차이다. 근데 출발 선상이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삼성 이슈가 나오면서 이거는 그냥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따라서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 쉴 때 삼성전자한테 바통을 넘기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쉴 때 삼성이 먼저 따라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계속 좀 쉬고 하이닉스가 먼저 8만원대를 두드린 다음에 하이닉스가 쉬는 타이밍에 삼성전자가 올라오거나, 둘 중 하나. 결과는 같죠. 둘 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73,000원 아래 요 61선 기존에 계속 언급됐죠. 여기서 조정을 받아도 73,000원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정석인데 지금 61선이 바로 밑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이탈했을 경우 요 61선만 지지해줘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잘해줬어요. 61선 지지 2번 받고 아예 갭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은 81,000원에서 82,000원, 이 8만원 초반 구간이 저항이고, 아래쪽은 역시나 21선 유지해주면 제일 좋고, 밑에 73,000원만 유지해주면 된다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셀트리온이 드디어 16만원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애매해요. 16만원을 딱 걸쳐놨어요. 원래 돌파하면은, 옛날에는 이러면 돌파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는 게 신뢰성이 더 높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이러면 셀트리온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가 줄 필요가 있어요. 횡보를 하든 뭘 하든 결론적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더 뽑아줄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 셀트리온은.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6만 원 회복 중요하다 했는데 16만 원을 드디어 뭐 도전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도전하고 21선 지지받은 다음에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16만 원을 딱 걸쳐 놓는 정도까지 했어요. 여기서 한 차례, 내일이면 제일 좋고 이번 주 안에라도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양복을 하나 뽑아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능성은 지금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다 했죠. 밀릴 때마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고 밀린 날 말씀드렸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중장기 적어도 2, 3년, 5년 그리고 길게 10년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런 밀린 구간에서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는 뭐 그렇게 오래 기다릴 건 아니고 매매 관점으로 해서 이 종목의 차익 실현을 하고 싶다. 16만 원 확실하게 회복할 때 들어가는 게 낫다. 최소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강연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듣고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만족하셨다고 좋은 반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강연에 또 자리를 마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 빌어서 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분석으로 여러분께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은 영상을 종목에 관련된 거를 뭐 한두 개 더 확인하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